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화성국제 테마파크 더불어서 신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알아? 제 뒤에 있는 정용진 부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편 1부에 이런 내용 알아보았죠. 신세계의 큰 그림 정용진 부회장의 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화성 송산그린시티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등 운송수단 미래 먹거리 송산으로 모여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동탄 이상 개발될 그곳 철도가 어디로 연결되며 그쪽의 미래 가치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편) 간단하게 먼저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화성국제 테마파크 본격화 신세계 화성 법인 설립이라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차별화된 경험 어디서 겪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화성시가 되겠는데요. 그곳 일대 정용진 부회장 말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먼저 신세계 화성국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러한 창이 검색이 되고요. 신세계그룹 인사이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총 투자비 4조 5,700억 원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곳의 면적은 127만 평이며 이를 통해 약 15,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도 끌어모아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 행사 자리에 홍남기 북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참석을 하셨고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셨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은 기업이 하는 일 열심히 돕는 거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진 부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마트, 스타필드, 스타벅스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 즉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화려한 테마파크를 내가 넣어보겠다, 만들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화성이라는 지역에 이러한 기업도 함께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현대, LG, 삼성, SK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굴지의 산업들이 이곳 일대로 쏠리게 되더라라고 전편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동탄 이상 개발된 그곳 교통편은 어떻게 바뀌어가며 미래 가치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물지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서쪽 라인에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 라인이 되겠고요. 크게 색깔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뉘는 이곳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고속철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깔리고 있고 그 위쪽에는 지하철로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서해축으로 개발되는 철도 중에 1번 소사원시선이 2018년 6월 16일날 개통을 했고요. 핑크 색깔 선은 대곡소사선이라고 불리우고요. 2023년하고 제가 물음표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3일자 뉴스인데 대곡소사선 개통 예정보다 20개월 늦은 23년이라는 내용이고요. 대곡소사선이 업계에 따르면 20개월가량 늦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포공항 설계가 조금 변경돼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능곡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건너갈 때 한강 하저 터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한 20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요 빨간 색깔 선은 서해선 복선전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은 KTX 같은 고속철도가 깔리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2022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뒤쪽에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 이쯤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2024년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 글씨로 써봤는데 21년 1월 6일자 기사죠. 24년 개통 신안산선 복선전철 보상작업 본격화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에서는 이 노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뉘는 지점, 즉 지하철과 지상철이 갈리는 이곳에 정용진 부회장의 모든 노하우로 다 쏟아붓겠다. 엄청난 일자리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시설을 이곳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건 뭐냐면요. 요 빨간 색깔 라인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파란 색깔 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도와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노선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106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은 화성 송산역이 되겠고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5정거장은 화성 시청역, 세 번째 104정거장은 화성 향남에 위치를 하고요. 103번역은 평택 안중역, 102번역은 아산 인주역, 101번역은 당진 합덕역, 그리고 장내신설이라고 적혀져 있는 충남 도청역, 마지막으로 홍성과 연결이 되는 고속철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으로 깔리는 고속철도 라인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비슷한 노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경부로 들어가는 경부 KT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지나서 부산에서 항만을 통해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주요 수출입 고객이 서쪽 라인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기업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업의 이동은 인구의 이동을 뜻하고 인구의 이동은 부동산의 우상향을 뜻한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즉 예전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처럼 개발됐던 곳이 지금 서쪽에도 똑같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인데,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 인근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진 합덕역 사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 색깔 동그라미 친 지역이 합덕역, 즉 고속철도가 스탑되는 존인데 그 좌우측은 여전히 논밭대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현장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현장 모습은 이렇죠. 지금 어느 정도 토목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핀도 받고 있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갔을 때는 뭐밖에 없었냐면요. 덤프 트럭들이 흙을 갖고 와서 붓고 롤러 달린 차들이 누르는 작업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그것만 했었는데 지금 현장 가면은 포크레인이나 기타 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2022년이 되면 이곳도 엄청나게 멋진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한데 고수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역 앞에 땅이 있었다면, 즉 이러한 논밭대기 같은 땅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전에 거기도 전부 다 논밭 산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직 우리에게도 어쩌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 소중한 자산이 크게 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마당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정률 2020년 12월자 자료고요. 이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69.7%, 약 70% 정도가 마무리됐고요. 대한민국 전자관보 들어가서 서해선 복선전철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2020년 7월 30일자 관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총 사업비가 454억 원 정도 증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014년도부터 2022년 11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됐을까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57.1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2020년 12월 2일에 나왔고요.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해성 복선저철 건설에 5,930억 원 국회 확정안이라는 자료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만 배정한다고 일이 잘 돌아갈까요? 다시 한번 국가철도공단에 들어가서 입찰 공고로 확인해봐도 공사를 충분히 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도 더불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테마파크와 서해성 복선전철 어떻게 연관성이 지어질까요? 제가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 요약하면 이래요. 화성 일대에 신세계가 투자를 하면서 그 일대가 사업의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 서해안의 시대에 희망을 품었다. 더불어서 복선전철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그 시너지가 대단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선전철과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의 국제 테마파크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위성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 일대가 화성국제 테마파크 2026년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아래쪽 노란색 동그라미가 서해성 복선저철 화성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근 도로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고시공고 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국제 테마파크 진입로 도로 건설이라는 내용이고요. 2020년 8월 27일자 자료입니다. 내용 요약해보면 이렇죠. 2022년 서해성 복선전철은 개통을 할 것이고 2026년 신세계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1차 개장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철도가 없던 게 생기고 엄청난 일자리도 더불어 들어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러한 지역에? 제 생각은 없었고 이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월달 초반에 나온 뉴스고요. 이곳이 화성 송산역, 이 위쪽이 신안산역이 되겠고요. 요 가운데 격에 TP역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테마파크역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노선도랑 더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곳 점점점점점 연결되어 있는 곳 일부 중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장내역, 국제 테마파크역이 이쪽에도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향후 TP 역세권 인근에 신세계에서 아파트도 만들어 넣고 철도역도 들어가고 아시아 최고의 놀이동산도 집어넣고 서해선 고속철도도 들어가 있고 현대 기아 자동차 등 대기업 일자리도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 남들보다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놀이동산과 비교해보면 어떠한 규모고 어떠한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왜 긴장을 할까요? 화성국제 테마파크 규모는 무려 롯데월드의 32배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버랜드보다도 조금 더 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도의 1.4배의 면적을 자랑을 하고요. 자, 에버랜드에는 없는 호텔, 골프장, 쇼핑몰, 아울렛 여러 가지 시설을 다 때려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에버라인이라는 초록 색깔 노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노선은 사실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만들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더불어 신안산선 같은 노선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여의도로도 다이렉트로 꽂히고요. 남쪽 나라로 내려가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철도축만 보더라도 에버랜드랑은 사실 많이 차이가 있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에 만들어질 놀이동산 이뿐일까요?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왔고요. 총 3개의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신세계 화성 국제 테마파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곳 있고요. 두 번째로 CJ 라이브시티, 세 번째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있습니다. 투자 비용 살펴보면 신세계에서는 4조 5,700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CJ 라이브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5천억 원 정도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신세계, 화성 선택했습니다. CJ 라이브, 고양시 선택했고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짱군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효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테마파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 일대에 시간만 지나면은 역사는 만들어질 것이고 인구가 몰리는 것도 100% 기정 사실인데 인구가 몰리는 곳은 값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투자법 뭐가 있을까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과 토지라는 것이 있고요. 토지라는 것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상승폭이 좀 더 클 것이고 주택이라는 것은 시간은 조금 짧을지언정 상승폭은 좀 작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고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 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던지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많은 이들이 즉 사람이 많이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값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전에 먼저 선점하는 거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두 글자 정보라고 정고수 계속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곳 서쪽에 붙어져 있는 화성, 서화성, 송산그리시티 철도축을 중심으로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충분히 차분히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정확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